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는 카카오의 노예다. 카카오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카카오의 노예가 이미 되어 있었죠. 카카오 노예가 되어 있고, 지금 카카오의 바람대로, 카카오의 명령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카카오가 우리에게 그냥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이용하는 이거 참 편하네, 참 편한 콜이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용을 했던 콜이죠. 그런데 지금은 카카오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국감을 통해서 카카오를 국감을 했죠. 뭐 사장이 나와서 뭐 호통 욕도 먹고 막 그랬지만, 우리 택시인들과 상생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상생은 우리 택시 기사들과의 상생이 아니라 승객, 일반 소비자들과의 상생이었지, 우리 택시 기사들과의 상생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택시들을 더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본인들의 배를 부풀려주는 그런 노예가 된 거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 수익의 대부분은 카카오 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를 사용하지 않는 기사님들도 다수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인 택시 기사, 우리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그 와중에 카카오 가맹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더 힘듭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수수료를 기사들과 나눠 갖는다고 했습니다. 5대5로 뭐 나눠 갖느니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콜 취소 수수료와 가맹본부와 법인 택시 사업자 5대5로 배분 운영, 1월 카카오티 블루 가맹점 협의회 택시 기사에게 콜 취소 수수료 20% 지급 변경.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지금 카카오 이 직영점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직영점이랑 5대5로 나눠 갖고 그 5%에서 다시 또 이제 20%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소 수수료 1,000원을 승객이 냈다고 하면 그 중에 500원은 카카오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500원은 법인회사에서 가져간 다음에 그 중에 200원을 택시 기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건 그나마 직영점에 근무하시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나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일반 가맹 택시 회사에 있는 법인 기사님들은요, 거의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회사 측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려라, 이런 식이죠. 실예로 저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법인 택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에서 그러면은 그만둬라, 일반 택시로 내려가라, 왜 굳이 우리는 이거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배짱 장사죠. 배짱 부리는 거예요. 싫으면 간둬라,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다, 이런 거예요. 개인 택시 사장님들께서는 받아도 받으니까는 5대5로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문제점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손님이 콜을 취소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택시기사들 아닙니까? 택시기사가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보죠. 손님한테 이동하면서 그 가스비라든가 이런 시간적 이런 손해보는 것은 고스란히 다 기사가 보는 것인데, 어떻게 5대5로 나눠 갔습니까? 기사가 가스값 다 손해보는 건데, 이것은 오로지 기사에게 주는 거지, 어떻게 카카오가 그 수익의 5%, 그러니까 50%를 더 가져가는지,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뭐 물론 제가 뭐 혹자는 뭐 제가 뭐 개인 택시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뭐 카카오 콜만 받아서 수수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카카오 가맹을 하시더라도 뭐 우티라든가 다른 플랫폼 콜들을 이용들 하시죠. 또 길빵으로 태웠거나 이렇게 다른 카카오 외에 다른 콜을 받아갖고 아니면 길빵으로 손님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가져가죠. 왜냐하면은 카카오 콜로 받았던 이 카카오 콜로 받은 그 금액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낸 것도 카카오에서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미터기 금액의 몇 %를 가져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뭐 이현영 정책노사부장이라고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에 계신 분인데요. 뭐 카카오 기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면 카카오 택시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하면 회사 차원에서 그 기사를 카카오를 안 태우고 일반 택시로 전환을 시켜버리죠. 타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불이익이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를 타는 거예요. 또 카카오 측에서는 업계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택시 업계와 잘 이야기를 하겠다. 잘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업계와 대화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한테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 있는 그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택시 업계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택시 단체들은 전혀 그런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카오에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법인 택시 회사, 그 법인 택시 회사들의 그 모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 회사들, 그 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갑과 갑들의 모임인 거예요. 갑끼리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풀어나갔다는 거지, 정작 우리 기사들의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사들은 점점 지금 산학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전액관리제를 하는 곳은 또 그 기준금이 또 올라갔습니다. 기준금이 올라갔고, 거기에 또 이 기사들은 회사와 6대4 아니면 혹은 또 7대3 이런 식으로 나눠갖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무조건 월급제를 시행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울에 있거나 이런 수도권 몇 군데만 이렇게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하고 있지, 그 외 지역들은 그 전액관리제 말고 산학금제를 아직도 시행 중이에요. 아직도 실행 중이고, 그나마 저희 고양시는 그래도 카카오 택시라 하더라도 몇 대 몇으로 나눠 갖지 않고 그나마 산학금만 내면 나머지 추가금은 그래도 다 가져가는,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카카오 법인 택시 기사님들보다 아직은 그래도 고양시 택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조금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서울이라든가 뭐 인천, 이런 대도시 부산이라든가 이런 큰 지역들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카카오 가맹 택시끼리도 좀 경쟁이 붙죠. 하지만 여기 고양시는 개인 택시 한 2,200대 정도, 그 다음에 법인 택시 한 700대 정도가 좀 못 됩니다. 합쳐서 뭐 2,800, 900대 이 정도의 택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이 가맹에 가입한 택시들이 한 100대 정도가 좀 안 돼요. 100대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가맹 택시들끼리는 또 가맹 택시끼리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는 거고, 또한 저희 일반 택시들도 카카오 가맹 택시 때문에 뭐 콜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덜한 상태입니다. 점점점 이 운송수단에 관련돼서는 뭐 배달, 하여튼 꽃 배달도 있었고, 음식 배달도 있었고요. 뭐 화물, 택시, 하다못해 스쿠터,
그 다음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킥보드, 하여튼 이 운송수단에 관련되어서는 이 카카오가 거의 전반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본주의 사이에서,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이에서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독점으로 독점으로 인한 그런 배분리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국가에서도 이런 플랫폼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독과점적인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배워서 정부에서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는 뭐 선거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택시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 놓고 있고, 오히려 기업에 대한 그런 혜택이라든가요, 그런 것만 더 주고 제약을 없애주고 혜택만 주어지고 있는 상태죠. 오히려 지금 우리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이 택시 업계를 오히려 지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택시니 무인 택시니 해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지금 뭐 로봇 택시가 지금 시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이런 서비스들도 상용화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도 국내에서 조속히 논의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에는 우리의 국회와 정부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 발의됐거나 하원, 상원을 통과한 법처럼 카카오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기존의 택시 시장에서 합의해온 규칙과 제도를 못 깨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적용하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그나마 지금 시민연대나 참여연대 이런 데서 지금 그나마 우리 택시인들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한노총, 이렇게 뭐 택시 이 회사, 법인 택시 회사,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은 그냥 개인 택시 부재 해제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택시 기사들에 관련되었고 우리 택시 기사들을 위한 그런 법률이라든가 정책, 혜택들에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조에 관련된 이 단체들은요, 이 단체들이 나서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래야지, 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계속 그렇게 울어대야 그나마 좀 알아듣지 않지, 우리끼리만 서로가 그냥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카카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더 커질 수도 있죠. 이제 더 커지려고 지금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한참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겠다고 또 우티라든가 리본택시, 통합콜, 부산에 있는 동백콜, 이렇게 각자 또 지역콜들이 카카오를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좀 지금 애쓰고 있지만 사실상 터무니없어요. 카카오 사실 뭐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습니다. 우티는 그나마 조금 뺏어 왔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뭐 그렇다면 우리 기사들이 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우티도 자체적으로 사실상 자기네들의 만들어 놓은 웹에 따라오라는 식이지, 우리 기사들을 편하기 위해서, 우리 기사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웹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뭐 사용하다 보면 좀 편한 감도 있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사용하다 보면요. 하지만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찍었는지, 한 달에 수익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내가 다 적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또 이런 것.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가 만들기는 정말 잘 만든 웹이에요.
정말 잘 만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우리 기사들을 향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사들을 갖고 놀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상 카카오 이 콜은 사실상 손님에게나 승객에게나 우리 기사들에게나 사실상은 편리한 웹입니다. 이 편리함을 웹을 만들어서 우리 기사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를 막고 해야지만 이 택시 업계가 그나마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택시의 대란 뭐 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다 그만뒀다. 이거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지금 택시 기사들이 다 연령들이 지금 다들 많아서 지금 연령들이 엄청난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만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이 젊은 기사들을 어떻게 택시에 유입을 시키느냐? 뭐 월급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기사들이 올까요?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가는 판에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하겠다고 나섭니까? 오히려 택시 한다고 하면 말리겠습니다. 저도 택시 하지 말라고 말리겠습니다. 택시 정말 위험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많은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버님들께서도 계속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노조에 관련된 분들도 또 어떠한 분은 또 그 이 개인 택시 노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개인 택시에 관련된만 얘기하지 말고요. 왜 자꾸 그 위원장 뭘 선출해야 되니 그 다음에 복지회를 뭐 탈퇴를 할 수 있다느니 이런 내용 말고, 그분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유튜버에 관련되고 가짜 유튜버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본인들도 이런 택시 유튜버 전부 다 나와서 이런 계속 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폐택시에 관련돼 갖고 부당한 거를 좀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개인 택시 조합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입김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이 개인 택시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서 개인 택시 조합에서도 좀 발벗고 나서고 이래서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다나 카풀 때처럼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이라 코로나를 떠나서 이제는 뭐 오미크론 이상한 또 병들이 또 발생들을 했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특히 이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이런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손님이 내리시면 항상 소독약 뿌리시고 환기 한 번씩 꼭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내려서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몸 관리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이 역경을 내가 건강해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이렇게 좀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갔네요. 네. 저도 오늘 좀 몸도 안 좋고 또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을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안전 운행하시고, 그래도 간혹 가다 또 그때 한번 정말 대박 장거리 한번 걸려서 그런 대박 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